주간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학년 친구 여러분들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과학의 네이버 샛별쌤과 오늘부터 체크로 아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너무 잘 오셨고요. 쌤과 함께 이제 체크 교재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강의 진행되는지는 쌤의 오리엔테이션을 꾹 눌러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쌤이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고 쌤과 이제 또 강의 스타일이 맞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쌤의 또 강의가 어떤지 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으니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중학교 1학년 내용 들어갈 건데요. 우리 이번 시간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또 꾹 눌러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봅니다. 오늘은요, 지구개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구개라고 해서 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개라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 그리고 왜 엄마 아빠 그 개 모임하러 갔다 올게 그 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구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지구 그리고 우주 공간이 이루는 하나의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성 요소들을 보셨더니 뭐 직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기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외권도 있고 어머 5가지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때 너무 중요한 것. 이 5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5가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조금 어려워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 나와. 그리고 이 지문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지를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5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구분하시면 누구누구의 상호작용인지 알아맞히실 수 있으니 그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면요. 짜자자잔, 짜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이 나갑니다. 매강 나갈 거예요. 이 아름다운 약속은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 찾으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톡 게시판이나 또는 Q&A 게시판에 선생님 아름다운 약속 정답 1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쌤이 별을 드립니다. 별 1개 획득. 그 다음 강이면 별 2개 획득해가지고 별을 여러분들이 획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강을 하시면 완강하는 숫자만큼 여러분들이 별을 획득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쌤이 완강하시고 별을 모두 모으신 친구들에게 모두 선물 드립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완강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해서 쌤이 요거는 몇 년 동안 쭉 해오는 그런 여러분과 쌤과의 그 아름다운 약속이니까 이왕 공부하는 거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번 시간에 오늘의 정답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의 중요한 친구의 이름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줘 김나영 친구입니다. 우리 나영이가 중학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쌤이 칭찬해 드리려고 이름 불러드립니다. 우리 체크도 쌤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나영이 화이팅!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구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개라는 것이 뭔지 좀 알아야 돼. 엄마 개 모임 좀 갔다 올게. 그 개야.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이 개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학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막 그냥 개자로 끝나는 게 조금 있었을걸? 막 소화개, 낯설어? 아니면 생태개, 그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이 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 개 안에 작은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작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큰 전체를 이루는 것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 작은 요소. 그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큰 전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초등학교 시절을 탁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태계, 그쵸? 뭐 생산자가 어쩌고 소비자가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그들을 또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생태계 막 이런 거 불렀었고 또 뭐 있냐면 우리 사람, 우리 몸에도 있어. 호흡하는 건 뭐라 그래? 뭐 코라든가 막 이런 거 다 폐라든가 이런 거 모아가지고 호흡계, 그쵸? 호흡하는 것들은 호흡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소화시키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건 뭐라 그래요? 소화계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큼지막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개라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요? 시스템. 그쵸?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부분의 균형이 만약에 깨지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계 뭐 생산자 있고 소비자 있고 분해자 있고 그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와장창 무너졌어. 만약에 뭐 멸종이 됐다던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소비자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 부분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전체 균형도 어떻게 된다? 깨져버리는 거. 그래서 한 부분의 균형 깨지면 전체 균형도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다? 아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요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고받음. 그래서 뭐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냐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개, 시스템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 뭐라고? 지구계. 쌤이 별이 5개를 여기다 붙였어. 이 지구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계를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개라는 것이 요소가 모여가지고 큰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구계 같은 경우도 그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딱 5개야. 딱 5가지를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밟고 있는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것을 지권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뭐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뭐가 있냐면 기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개, 사람, 고양이, 소, 뭐 이런 것들 생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밖에도 우리 우주에 뭐 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아까 그 우리 지구 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몇 가지? 5가지.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 핵중입니다. 오늘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지구계를 구성하는 이 5가지 있잖아요. 이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구계 구성 요소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걸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우리 지구계의 구성 요소 몇 개? 5개. 누구?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까지 해서 5가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오늘 수업 딱 끝나잖아요.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엄청 잘 들은 거야. 자, 그럼 구분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얘가 누구 설명하는 걸까? 자, 지구의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표면하고 그 지구의 안쪽하고 싹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구의 표면이라던가 지구 내부라던가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땅이 있죠? 바로 직권이에요. 특히나 이 직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밟아보면 느끼겠지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대부분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좀 부피가 되게 크다. 부피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아까 그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구계를 이루는 거. 그 5가지 중에서 비교적 좀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누구에 비하냐면
물로 이루어진 수건이라던가 공기로 이루어진 기권보다는 좀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땅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얘기잖아. 뭐 10년이 지나면 뭐 강산이 변한다, 뭐 산도 변하고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뿅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 그 계곡의 물의 흐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변하긴 변해. 근데 되게 천천히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느리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럼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산 폭발 일어나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큰 변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린 편이지만 한번 일어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땅덩어리예요. 자, 그 다음 여러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땅 위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살고 집 지어놓고 살고 그렇죠? 이렇게 공간 제공하고요. 그리고 여러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제공해준다. 누구에게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어디다? 지권이야, 지권. 땅덩어리. 그 우리가 밟고 있는 그 겉부분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를 싹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도록 하죠. 누굴까? 지구상의 물이라고 얘기해요. 누구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 얘기합니다. 바로 수권이죠. 자, 우리 수권 같은 경우 우리 물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가 물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수도를 물을 트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끌어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구상에 진짜 제일 많이 공간 차지하는 물이 누굴까? 바닷물. 그렇죠?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시면 바닷물 바로 해수입니다. 바닷물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되게 신기할 거야. 빙하가 두 번째로 많아요. 빙하는 우리가 좀 가까이서 볼 수 없잖아, 사실. 뭐 텔레비에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올 때나 좀 볼 수 있지. 사실 우리가 뭐 문 열고 나가면 빙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그렇게 많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 중에서 두 번째.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요. 바로 지하, 암석이나 토양이나 그 틈 사이로 해가지고 밑으로 흐르고 있는 지하수가 세 번째야. 그럼 네 번째는 누구냐면요. 강이라던가 호수.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네 번째. 그래서 지구상의 물 같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있고요. 제일 많은 게 누구다? 바닷물이 제일 많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몸에서 쌤 요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몸에서 한 70%가량 그것이 바로 누구다? 물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 3분의 2 내가 사실 살이 찐 게 아니라 물이 많은 거예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죠. 그래서 대략 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에는 뭐 70%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3분의 2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 그 다음 생명 유지의 필수. 우리 사람도 물 없으면 어때? 막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데잖아. 그죠? 그래서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이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세 번째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기층이에요. 그래서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긴 있거든. 이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은 친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거 알아? 그 감자칩 사면 거기에 무슨 기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칩을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탁 열면은 실제로 감자 과자는 요만큼 들어가지고 막 그러잖아. 아, 질소를 샀는데 감자를 뭐 보너스로 주더라. 못 들어봤어? 감자칩 같은 경우는 질소 충전을 해가지고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그렇게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친구가 누구냐면 공기 중에서도 제일 많은 친구 질소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우리 호흡할 때 쓰는 거. 누구? 산소. 그쵸? 산소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르곤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라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이 공기 중에 수증기도 있어. 그 수증기가 뭐 하냐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 날씨 변화를 일으킵니다. 날씨 비 오고
뭐 눈 오고 구름 생기고 이런 것들 날씨 변화인데요. 기권에서 그것들을 다 관여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자외선을 차단해 준대요. 기권이. 우리 이제 기권 중에서 한 30km 부근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는데 그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착 흡수를 해줘가지고 사람에게 조금 유해한 이렇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자외선을 거기에서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쌤은 여기에다 자외선 차단이라고 썼지만 문제 풀 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에게 해로운 빛을 뭐 차단시켜준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 새벽에 잘 때 이불 없으면 되게 춥잖아요. 근데 이불 덮고 자면 되게 포근하잖아. 그 이불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기권이 탁 덮어줌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조금 뜨뜻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만들어주는 것 기권이에요. 그리고 아까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다 그랬거든요. 호흡하려면 산소 필요해요.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이런 필요한 기체들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다?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권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기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할들 물어봐요. 기권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껴갖고 막 이상한 거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것을 바로 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물권 개도 있고 꼭 이렇게 생물 얘기하면 개가 먼저 나오더라. 개 있고 고양이 있고 뭐 소 있고 뭐 민들레 있고 뭐 소나무 있고 이런 거 다 이런 걸 모두 포함해가지고 생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 어디 살아요? 땅 위에 살죠. 직권에도 분포를 하고 있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물속에도 물고기 살잖아. 수권에도 분포해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친구들. 새들도 어디? 뭐 기권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방금 앞에서 보셨던 직권, 수권, 기권에 이 생물권들이 다 넓은 영역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권, 수권, 기권에 분포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권역, 얘네가 변화가 생기면 되게 민감한 거야.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막 그 개체 수가 확 줄어든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 생물권이었어요. 마지막은 뭘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거든.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 에너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식물이 막 광합성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 때문에 뜨뜻하게 살고. 그쵸? 해서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누구? 태양. 그쵸? 이 태양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바깥 부분을 우리는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진짜 중요하다? 지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쌤 맨날 과학 시간에 그 얘기할 거야. 우리의 태느님이라고 얘기할 거야. 태느님. 왜냐하면 태양 없었으면 우리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느님이야. 태느님. 그래서 바로 중요한 친구 누구냐면 태양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이 기권 바깥쪽까지도 우리 지구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이 5가지 있잖아요. 설명에 딱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지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권인지 기권인지 이들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아까 우리 수권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수권이 뭐였지? 지구상의 물.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이라는 친구가 가만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순환, 돌고 돌아. 돌고 도는 계속 돌아. 볼게요. 바다예요. 바닷물인데 일단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우리의 태느님. 그죠?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바닷물이 어떻게 되냐면 증발이 돼요. 처음에는 액체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체로 증발이 되는 거야.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좀 뚝뚝 떨어지거든. 우리 왜 산에도 높이 올라가면은 산 위만 막 눈 있잖아. 추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추워가지고 액체로
물방울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응결, 물방울로 맺히는 걸 응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냐면 이 기체로 됐다가 다시 응결하면서 이거 누구야? 구름으로 된다라는 소리야. 분명 아까는 바닷물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구름으로 됐어. 그러다가 구름 있다가 이 친구도 어떻게 될까? 비로에서 내릴 수 있겠죠. 비로 쭉 내려가지고 막 이게 강을 만들어가지고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수로 해가지고 흐를 수도 있고 해서 돌아가지고 또 어디로 와? 또 바다로 왔어. 어머.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여기에서 증발, 응결 해가지고 구름 만들어서 또 계속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을 일어나게끔 해주는 근원이 누구냐면 우리의 태느님이에요. 무슨 종교 같다, 그치? 우리의 태느님입니다. 바로 물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근본으로 해서, 근원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 누구라고요? 바로 태양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이 돌고 돌아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구계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5개 있잖아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돼.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개라는 것은 엄마 개 모임 갔다 올게. 그 개입니다. 그리고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큰 전체를 이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구계의 그 구성 요소들이 뭐하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줄글로 딱 준 다음에 자, 이거 누구누구 영향 주고받은 거야? 그 문제가 나요. 그래서 자, 화산재가 대기 중에 날아가는 어머 이게 누구랑 누구지?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5가지 있잖아요. 기권, 수권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이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5가지 잘 구분했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들을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어머? 화산재래, 화산재 여러분. 화산재. 화산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화산 폭발 무앙. 땅에 있던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땅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직권, 땅덩어리 직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들이 나오면서 어디로? 대기 중으로. 그럼 이거 뭐다? 공기잖아요. 기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2번째 볼게요. 파도. 파도는 뭐야? 지구상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권이고요. 자, 이 수권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동굴이래요. 분명히 암석이 있었는데 그걸 파내가지고 동굴 만든 거야. 그러면 우리의 땅덩어리니까 이거 뭐다? 치권.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주의 물질이래. 그럼 누구? 외권이 되겠죠. 이 외권이 누구와 부딪혔대요? 대기와 부딪혔어요. 대기와 부딪혔어요. 이거 뭐다? 바로 공기층이니까 기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4번째 볼게요. 바람 불어와 바람이 불었대. 이 바람은 뭐야? 공기의 이동이죠. 그럼 공기가 이동했으니까 기권이 되는 것이고 어머 씨앗? 씨앗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물이야, 생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물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자, 이번에는 높은 곳에서 누가 물이 흘러가지고 계곡이 변한대요. 물이 흘렀어요. 그러면 수권이 되는 것이고 계곡, 땅덩어리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생물이 죽어가지고 토양 성분이 됐대요. 생물은 말 그대로 누구예요? 생물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생물권이 어떻게 됐다? 토양 성분, 땅의 성분이 됐대요. 그럼 요거 직권이라고 볼 수 있어. 마지막
자, 물이 증발합니다. 자, 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졌어?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뭐다? 습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름은요, 날씨 변화 일으키는 기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보셨던 5가지 권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 부분이 되니까요. 5가지의 권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구계 그리고 지구계의 상호작용 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1, 2, 3 있죠? 그 문제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내가 얼만큼 열심히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고요. 9페이지 1, 2, 3번 가도록 합니다. 1번부터 가죠. 자, 이거 구분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직권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 직권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 그러니까 지구의 겉부분에다가 그 내부 속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직권이죠. 자, 여기서 찾아주시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고체고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공간 제공합니다. 자, 수권은 뭐지? 수권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몸 구성하고 생명 유지합니다. 완전 중요하죠. 기권 갈까요? 기권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질소, 산소 이런 것들. 날씨 변화 일으키고요. 자외선 차단해주고요. 이런 것들이죠. 날씨 변화 일으킵니다. 기권이에요. 자, 생물권 가도록 합니다. 이 생물권 같은 경우는 다른 권역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이 생물권 자체가 직권, 기권, 수권 이런 데서 생활하니까 그들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외권입니다. 달, 별, 은하 포함하고 있죠. 이거 구분 잘 하셨나요? 엄청 잘한 거야. 자, 2번 갈게요.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기층 하면 답이 탁 나와야 돼요. 뭘까? 기권이겠죠.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고요. 이 태양에서 오고 있는 유해, 안 좋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합니다. 적당한 온도 유지하고요. 필요한 성분 이런 것들 제공합니다. 기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권 찾아주시면 3번이 정답.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밑에 엄청나게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쌤이 읽어볼게요. 자, 가는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산재? 그러면 땅에 있던 것들이니까 직권이 기권에게 주는 영향이죠. 그래서 직권이 기권에게 주고요. 나는 파도가 쳐서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파도는 물이니까 수권에 의해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것. 다 같은 경우는 우주 물질이니까 외권에 있는 친구들이 대기와 부딪히면서 기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결해 보셨는데요. 괜찮으셨나요? 이 문제 3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너무너무 잘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아름다운 약속. 1강의 아름다운 약속을 찾으셨으면 그냥 끝마치지 마시고요. 열심히 선생님 저 오늘 열심히 들었어요. 1강의 정답입니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별 획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들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공부하다가 어려우신 것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